쌍용자동차에서 이번에 출시한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인포콘이 장착된 코란도를 먼저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시승하기 전에 몇 가지 미션을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수행해 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요거부터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0 이진상에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미션은 목적지를 설정하는 거였는데요.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목적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특별할 건 없지만 쌍용차에서는 이전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기능이었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코란도 가솔린 모델이고요. 풀옵션은 아닙니다. 사륜구동도 추가되어 있지 않고 앞바퀴 굴림 모델이고요. 선루프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풀 LCD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인포콘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천장 조명이 있는 부분에 SOS 긴급 통화 버튼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포콘 서비스에 제공이 되는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가 에어백이 전개가 됐을 때에 인포콘 센터에서 전화 통화를 시도를 해서 통화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운전자가 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바로 긴급 군환 서비스로 연결을 해서 출동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들 이미 다른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신호대기로 기다리고 있으니 두 번째 미션을 해보죠. 벚꽃 엔딩 틀어줘를 말해보고 노래 부른 가수 이름을 홍보팀장에게 음성으로 문자를 발송하세요. 벚꽃 엔딩 틀어줘. 버스커의 벚꽃 엔딩을 재생할게요. 홍보팀장에게 버스커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줘. 문자를 보냅니다. 화면에서 확인 후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쌍용 인포콘 시스템의 음성인식 AI는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제휴를 해서 개발을 한 시스템이고, 요즘 여러 업체들에서 음성인식 시스템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음성인식을 활용한 여러 가지 제어 기능들이 여러 가지 편리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은 운전 중에 시선을 돌린다거나 손가락으로 조절 장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여러 가지 기능을 조작을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의 정확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또 그런 것들을 정보 검색에 이용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몇 수입차 업체들에서도 독자적인 AI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국내에도 연구개발 부서를 따로 만들고 또 인력들을 채용을 해서 한글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대기아 계열 차들에는 카카오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으로는 네이버의 클로바 AI를 이용하는 업체는 쌍용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월 8,800원, 부가세 포함이죠. 월 8,8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다른 차량 관리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간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은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금제를 가입을 하고 바로 유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재생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을 통해서 원하는 곡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수신자 그리고 메시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있는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전송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음성으로 가능하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쌍용 측에서 제시한 미션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지능적인 질문에 그리고 지능적인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좀 색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가수 남진 관련 최신 뉴스를 찾아줘. 요청하신 정보는 현재 제공하지 않습니다. 뉴스 서비스는 제공이 안 되는군요. 강원도의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강원도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은 예정입니다.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1도 높은 15도,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도 높은 0도로 예상됩니다. 가장 가까운 쌍용 자동차 서비스 센터가 어디지?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가장 가까운 쌍용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쌍용 자동차 서비스 센터는 찾는데 목록이 거리 순으로 바로 정렬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확도 순으로 먼저 정렬이 되네요. 가장 가까운이라는 말이 내비게이션 검색에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적지가 이천이니까 이천 지역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천 지역 쌍용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알려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취소. 현재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이천 지역에 있는 쌍용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찾아주기는 합니다만 가려고 하는 목적지 설정을 취소를 하는 거는 역시 음성 명령으로는 되지가 않는군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차로 중앙 유지 장치를 켠 상태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니까 별로 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가 않습니다. 주변을 좀 잘 확인을 하면서 세 번째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고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야를 말해보세요. 나오는 지구 나이를 홍보팀장에게 음성으로 문자를 발송하세요. 이거죠.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야? 위키백과에 의하면 지구 나이는 46억년입니다. 위키백과를 찾아서 답을 해주는군요. 그럼 홍보팀장께 음성으로 문자를 보내보겠습니다. 홍보팀장에게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문자를 보내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홍보팀장에게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문자를 보내줘. 문자를 보냅니다. 화면에서 확인 후 보내기를 눌러주세요. 문자가 전송되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켠 상태에서 계속 실행을 해봤는데 바로 이 기능이 작동한 다음에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오지는 않는군요. 이런 것도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동차 평론가 류청희의 나이는 몇 살이야? 쓸데없는 질문은 답변을 찾기가 어렵나 봅니다. 계란 한 판은 몇 개지?
네이버 검색 결과에 의하면 계란 한 판 개수는 30입니다. 배 아플 때 먹는 약 이름은 뭐지?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 사실 제가 차에 올라서 시승을 하기 전에 쌍용 측에서 제공한 휴대폰을 가지고 인포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미리 시동을 거는 것, 그리고 차의 실내 온도 설정하는 것, 그리고 차 문을 원격으로 여는 것들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고요. 실제로 잘 작동되는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은 기본적인 자동차 원격 제어 기능 같은 것들은 다른 업체들에서는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이미 쓰고 있었던 그런 기능이고요. 어떤 자동차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들을 결합을 해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그동안 쌍용차가 좀 약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쌍용차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란도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차례 시승을 해보면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중소형 SUV 시장에서 다른 모델들이 이제 모델 교체 주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란도는 좀 새 모델로서의 어떤 특별한 느낌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리스펙 코란도라는 또 새로운 별명을 덧붙인, 새로운 수식어를 덧붙인 모델을 내놓으면서 몇 가지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쌍용이 강조하는 인포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요. 그 밖에도 몇 가지 사양 조절을 하면서 가격도 함께 조절한 그런 것들로 들 수 있고,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고, 차 지상고를 10mm 높였다라고 합니다. 최저 지상고를 10mm 높였다는 것은 승차감에도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줬다는 얘기인데요. 승차감의 변화뿐만 아니라 핸들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 꾸준히 개입을 하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힘을 주지 않아도 차로 중앙을 계속 자연스럽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가운데를 좀 너무 지키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는 인위적인 느낌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씩 느껴지곤 합니다. 방금 전 터널을 지나왔는데요. 터널에서 들리는 소리를 파악을 해보면은 여전히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은 적당한 수준으로 잡혀져 있지만은 이 머리 부분 위쪽에서 들어오는 소음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승차감은 좀 여전히 좀 탄탄한 편이어서 약간 이렇게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다만 이전에 시승했던 느낌과 비교를 하면 불필요한 움직임은 조금 더 줄어든 그런 느낌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승차감이 탄탄해서 좀 튀는 듯한 느낌이 두드러지는 게 코란도의 특징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 닦인 길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하지만 약간 좀 긴장되어 있는 것 같은 텐션이 느껴지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썩 나쁘진 않은데요. 다만 약간 좀 어중간했던 승차감이 약간 텐션이 더 주어지면서 이전만큼 이렇게 허술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어쨌든 이전보다는 좀 더 나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속 100km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엔진 회전수는 약 1900rpm, 2000rpm 살짝 못 미치는 선에서 엔진 회전수가 유지가 되는데,
변속기가 6단 자동인데 그런 점을 고려하면은 회전수가 아주 낮은 레벨은 아니죠. 뭐 전반적인 꾸밈새라든가 그런 특성들은 뭐 처음 출시됐을 때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트도 뭐 거의 그대로고 주행 감각에서의 약간의 차이, 그리고 새로 더해진 인포콘 시스템 그런 정도. 조금 더 편리해진 ADS 시스템. 이전에도 쌍용 자동차가 코란도의 장점이라고 내세웠던 어떤 비교적 낮은 값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뭐 합리적으로 더 가격을 조정했다고 하는 게 쌍용 자동차의 주장이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전통적인 SUV 특유의 어떤 터프한 느낌, 그런 것들이 서스펜션을 조율하면서 좀 더 뚜렷해진, 일부러 그런 걸 의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특성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짧지만 코란도의 시승은 여기까지. 조금 더 얘기할 것들은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